안녕하세요. 운세남의 연주입니다. 오랜만에 별님들 찾아뵙네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한창 그 타로 영상들을 쭉 올리고 이 타로 영상이면은 충분히 타로에 대한 기본은 또는 기초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초나 기본을 익힐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영상을 그 이후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가 흘렀어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본 분도 있으실 거고, 또는 다른 또 타로 강의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타로 실력을 꾸준하게 향상시킨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1년 전보다는 실력이 일취월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을 이론적으로 또는 심도 있게 타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추후에 어떤 강의를 제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타로와 점성술을 동시에 이제 공부하면서 타로를 점성술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점성술도 타로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타로와 카발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타로와 카발라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하고 깊은 주제인데요. 저도 이제 하기 전에 좀 많이 떨리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큰 프로젝트를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먼저 그 타로와 점성술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PPT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로와 점성학 같이 공부하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점성술과 타로의 역사적인 연결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원래 이제 점성학과 타로는 서로 다른 줄기로 이렇게 발달을 해오다가 합쳐진다기보다 이제 같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서양의 오컬트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사용하거나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좀 다른 줄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어떻게 점성술과 타로가 이렇게 함께 엮이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타로랑 점성술은 뭔지 다 아시죠? 그 두 개 뭔지 모르시면서 이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타로는 당연히 78장의 타로 카드로 점을 치는 거죠. 또는 이제 상담의 보조도구로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타로 카드로 이제 좀 읽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점성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서양의 사주다라고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동양 사람들이 생년월일 시간을 넣어서 사주팔자를 보듯이 서양 사람들도 동양의 사주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년월일 시간을 넣어서 나라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보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곧 점성술, 점성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개의 단어로 혼용해서 사용할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점성술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점성학이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그냥 뭐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그 타로 카드들이죠. 카드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78장이라는 어떤 개수는 동일해야 합니다. 타로 카드인데 78장이 아니다. 그거는 다 오라클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걸 레이탈 차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태어난 장소에서 바라본 하늘의 어떤 우주의 천체의 태양계의 모습이다. 그걸 2차원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이탈 차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대한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성학의 기준이 되는 게 이 레이탈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를 우리가 타로를 보려면 타로 카드 78장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타로 카드가 없으면 당연히 타로를 못 보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타로 카드를 제가 이제 한번 이미지를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왼쪽은 그 점성학 이미지, 그 네이탈 차트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이 다른 두 어떤 학문을 한 번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일석이조라는 거죠. 또는 내가 이제 타로는 이제 좀 이해를 한다. 그런데 이제 점성학에 대해서 또는 점성술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점성술은 좀 안다, 근데 타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는 둘 다 뭐 잘 모른다, 하지만 욕심이 있어서 내가 두 개를 동시에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 버거울 수는 있으시겠지만 좀 도움이 되도록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은 뭐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갈래가 다른 두 가지의 어떤 학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점성술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점성술 같은 경우에는 그 바빌로니아 시대, 기원전 뭐 2000년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부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천체를 관측해서 이 일상생활에 그 천체 관측의 결과를 써먹었던 그런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뭐 기원전 한 4000년, 3000년 이렇게 엄청 오래까지 거슬러 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바빌로니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좀 문자가 이제 발명이 되고 그 문자로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거나 그런 경우를 이제 시작으로 봤을 때에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역사를 5000년 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6000년 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고 해도 한 4000년 경쯤은 돼요.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경쯤부터 이 점성술이라는 거는 존재를 했었다. 그때에는 이제 어떤 개개인의 운명을 본다기보다는요, 뭐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운명이라든가 또는 왕에 대한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달의 모습을 보면서 운을 점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그 일식이라든가 월식 같이 태양이나 달이 이렇게 사라지는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또 왕이나 왕가의 어떤 큰일이 일어나거나 국가의 어떤 대소사에 영향을 준다라는 식으로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그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때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점성술은 그 이집트라던가 또는 페르시아 쪽 또는 그리스, 로마 등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퍼지게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이제 300년부터 기원 한 400년 정도의 어떤 700년, 5, 600년 정도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점성술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점성학의 이제 기초가 이때 다 다져지는 어떤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12사인이 이제 딱 규정이 되고, 또 행성들도 7개의 행성을 본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고, 또 하우스 시스템이라고 지구를 이제 12 어떤 영역으로 나누는 방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규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준을 그런 국가나 또는 이제 왕족들 뿐만 아니라 어떤 개개인의 운명까지도 살펴보는, 그러니까 네이탈 시스템이죠. 네이탈 차트 시스템 같은 것들도 이때 헬레니즘 시기에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점성학의 기초가 완성된 거는 이제 2000년 정도 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원 1300에서 기원 후 400년 정도 사이에 기초라던가 기반이 다 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의 기원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로 카드 같은 경우는 언제 처음 뭐 나타났는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타로 카드가 14세기 말 또는 15세기 경쯤에 이제 이탈리아 지방에서 이제 만들어진 타로 카드가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타로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초기에는 이 타로 카드를 가지고 점을 치거나 또는 상담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이 타로 카드가 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 감상용으로 귀족들끼리 화첩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78장이나 되니까 다양한 그림을 감상하는 용도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 카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 카드가 있죠. 그렇듯이 이제 이 타로 카드를 통해서 그런 놀이를 하는 거죠. 게임을 하는 거죠. 어떤 서적에서는 이제 트럼프 카드의 기원이 타로 카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구성이 진짜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타로 카드의 마이너 카드와 이 트럼프 카드의 어떤 구성이 거의 흡사하게 똑같아요.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타로 카드는 14세기나 15세기 초, 14세기 말이나 15세기 초에 이탈리아 지방에 나타났고, 그리고 이때는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였다. 이게 이제 기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두 가지가 발전하면서 결합을 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타로하고 점성술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는 19세기경 오컬트가 이제 부흥했을 때, 이때 이제 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19세기 이제 유럽의 오컬트 부흥이라는 게 그때거든요. 이제 과학혁명,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 르네상스 시대 때 점성학이 많이 발달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타로 카드가 나타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가 14세기, 15세기 정도 때 이제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이후에 또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성학하고 타로가 둘 다 이제 굉장히 역사에서 좀 사라집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이렇게 퇴장을 하죠,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과학혁명이라는 거가 그런 약간 미신적인 또는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배척하고 부정하는 그런 흐름이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과학혁명이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고, 그게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이제 어떤 그런 심리학 같은 것들이 좀 발전하려고 하면서 인간의 정신이나 내면 또는 영성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개념이 이제 19세기 경쯤부터 엄청나게 유럽 쪽에서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연금술이라던가 또는 그런 그 점성학, 그 다음에 오컬트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발전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점성학과 그 타로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9세기 초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타로의 점성학적인 것을 연결한 거의 최초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파스 랩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초반의 어떤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그 타로의 이제 메이저 카드 22장에 그 생명의 나무라고 카발라의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타로와 카발라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성술과 또 카발라를 연결해요. 그래서 중간에 카발라가 있고 양쪽에 타로랑 연결되어 있고 점성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발라를 빼면은 카발라가 이제 중간 연결 다리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로랑 이 점성술이 이 카발라를 통해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9세기 초에 일어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게 타로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이 타로와 점성술이 연결되는 과정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이 황금 새벽회라는 어떤 단체가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렇게 등장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체는 뭐 타로 전보는 단체거나 뭐 점성술로 운명 있는 단체라기보다는 오컬트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련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영성을 개발하고 또는 뭐 그런 사람의 어떤 내면이나 정신,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것들, 이 전반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그런 과거부터 내려왔던 다양한 그런 오컬트적인 그런 서적이라던가 전통이라던가 지식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체에서 이제 만든 타로 카드가 라이더 웨이트라는 타로 카드거든요. 그래서 또 이 단체에서 그 라이더 웨이트를 만들면서 또 이 라이더 웨이트의 카발라와 연결해서 또 이 이론을 정립을 하고요. 또 이제 카발라하고 점성술을 연결하면서 또 이론들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오컬트 전반에 대한 어떤 체계를 만든 단체가 이 황금 새벽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타로의 기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로와 카발라, 그다음에 점성학, 이 세 개를 종합하는 그런 토대를 만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한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을 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메이저 카드 22장하고 그 점성학적인 요소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12별짜리 또 7행성 3원소라는 거랑 이 메이저 22장을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가 이제 5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이스 카드 빼고 그 다음에 코트 카드 빼고 그 나머지 이제 카드들을 그 데칸이라고 하는 그 점성학의 어떤 일부분적인 지식이 있어요. 데칸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12궁 12사인을 각 사인을 3등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칸과 그리고 그 행성의 어떤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행성의 순서와 이 데칸하고의 연결을 통해서 이걸 배당을 합니다. 이 마이너 카드 한 장 한 장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투 오브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염소 자리 목성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 카드와 이 행성과 그다음에 12사인이 합쳐진 그 의미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또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트 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별자리랑 연결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원소 4원소랑 별자리가 12개고 4원소가 4개니까 합치면 16개죠. 그거 코트 카드도 16장이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그 라이더 웨이트 카드를 이제 만들 때에 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로 이제 보면은 점성술에는 이제 4원소라는 게 있어요. 불, 물, 공기, 흙이라는 게 있는데 타로에는 4가지의 슈트가 있죠. 그래서 완드, 컵, 소드, 펜타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성술에는 그 황도 12궁이라고 12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사인이 메이저 카드나 마이너 카드의 요소들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성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 달, 수성, 금성 등 그 행성 7개 전통 점성학에서는 7개 행성을 쓰죠. 그거를 또 이제 메이저 아르카나나 그런 또 마이너랑 연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을 해석하는 방식이 점성술에는 뭐 솔라리턴, 트렌지, 피르다리라는 게 있는데 타로 같은 경우는 카드 배열, 스프레드를 해석하면서 운명이나 미래를 읽죠. 이거는 이제 이걸 연결할 수도 있어요. 두 개를 이제 뭐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1대1로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점성술을 사용하면서 혹시 이제 타로를 같이 사용할 때 상담에서 그러면 운명을 읽을 때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읽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제 두 개를 합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적인 연관 같은 경우에는 점성술 같은 경우는 뭐 카발라, 연금술, 헤르메스주의가 이제 연결이 되죠. 특히 비전 점성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점성술에는 모든 이제 오컬트적인 쪽에는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얼마나 예측하는가에 대한 실용적 관점에서의 오컬트가 있어요. 거기에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의 내면이나 나의 인생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런 체계에 도움을 받는 그런 약간 비전적인 또는 영성적인 점성술이나 타로의 활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신비주의적인 연관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영성이나 비전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의 점성술과 타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점성술 같은 경우는 카발라, 연금술, 헤르메스주의 같은 것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 또 합쳐져 있죠. 그런 이론적으로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타로 같은 경우에는 타로를 깊이 있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그 카발라를 꼭 아셔야 됩니다. 뭐 전문적으로 뭐 라삐 수준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카발라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또 타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카발라의 요소나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와 타로가 또 어떻게 연결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잘 보면은 지금 신비주의적 연관에서 카발라가 겹치죠. 그래서 이제 점성술과 타로를 연결해 주는 거는 겉으로 보면은 두 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카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점성술과 이 타로의 어떤 연결 같이 공부하는 법 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받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로와 카발라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한 또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타로에 대해서는 일단 학문적으로는 중급 과정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타로의 어떤 초급 과정이라는 거는 그 이미지라던가 또는 상징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징이나 이미지를 상담을 할 때 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초급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급적인 과정은 그 이면에 있는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지션 같은 카드를 보면은 마법사 카드죠. 대부분 이렇게 책상이 나오고 책상 위에 4개의 그런 슈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법사가 어떤 포즈를 좀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법사라는 거를 나타내는 어떤 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 마법사 카드에서는 4개의 슈트가 다 나옵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왜 마법사 카드에는 이렇게 4개의 슈트가 다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 카드에 풀 다음에 마법사거든요. 풀이 0번이고 마법사가 1번이죠. 왜 항상 마법사라는 카드는 1번이라는 숫자를 배당받는 걸까? 그리고 왜 풀 다음에 나오는 거지? 그 위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타로 카드에 마법사는 풀 다음에 1번의 숫자를 배당을 받거든요. 그럼 이건 뭐지? 그 다음에 숫자 1이라는 이건 뭐지? 이 숫자 1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 피타고라스식의 그 수비학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타로의 수비학 얘기를 하는데 타로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수비학이 없어요. 없어. 타로의 수비학은 카발라입니다. 이게 잘못 저는 좀 이게 와전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학 공부를 막 따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시간과 노력을 카발라 공부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의 의미는 그 케테르랑 호크마를 연결하는 길을 나타내는 그 거지. 그건 풀이죠. 죄송해요. 호크마랑 비나를 연결하는 그 길을 나타내는 게 이제 그 1번인 거거든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알파벳 순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가 쭈루루루루루 있거든요. 그리고 그 히브리 알파벳에 따라 가지고 그 배치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이 또 이렇게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번호라는 것이 잘 보면은 그 케테르랑 그 말쿠드의 어떤 번호가 있거든요. 케테르가 1번이고 말쿠드가 10번입니다.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번개의 어떤 형상, 그 상징이 있어요. 그 생명의 나무의 번개의 상징. 그럼 그 번개의 상징대로, 그 순서대로 그 길의 순서가 배당이 됩니다. 이게 신의 뜻이 현현하는 길이거든요. 신의 뜻이 현현하는 길. 이게 이제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면 세상이 굴러가는 어떤 순서 또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진화시킬 때 그 힘이 발생되는 어떤 순서입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나무에 이렇게 있어요. 그 순서가. 그 순서대로 숫자가 배당이 되는 겁니다. 0번부터 21번까지. 그런 의미의 수비학이에요. 수비학이라는 게 이 타로의 수비학은 그냥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피타고라스적인 그냥 상징적인 수비학하고 조금 다릅니다. 좀 달라요.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이제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나중에 카발라 공부를 할 때 또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점성술과 타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뭐가 한다? 카발라가 한다. 이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카발라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타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리고 타로와 점성술을 같이 이해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일단은 그 심층적인 카발라 얘기는 빼고 그냥 타로와 점성술을 1대1로 이렇게 대응하고 연결하면서 서로 이해를 좀 도와보는 거죠. 그런 걸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의 타로에서 점성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는 어느 시기 때 이 점성술하고 타로가 만났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만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두 개가 같이 발전을 했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즘 현대 타로들, 그러니까 현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타로들의 기반이 되는 타로가 라이더 웨이트입니다. 대부분의 타로, 한 70%, 80%의 타로 카드가 새로 나오는 7, 80%의 타로 카드가 에 기반이 되는 게 라이더 웨이트예요. 그 라이더 웨이트라는 거는 황금 새벽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황금 새벽회의 어떤 이론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타로 카드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도 이 카발라랑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점성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로를 이해하는 데에도 이 점성학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 어떤 뭐 예술 작품을 보는데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예술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타로라는 동일한 거를 우리가 타로의 어떤 이미지적인 상징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하면은 이제 타로를 좀 이해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점성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럼 점성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타로를 이해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타로가 카발라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카발라를 통해서 이 타로를 바라보는 것도 이 타로의 또 다른 면을 또 보는 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타로를 되게 다각도적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 같이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라는 타로 카드가 있는데요. 이 라이더 웨이트는요, 그 라이더 웨이트 카드만 딱 보면은 점성학적인 기호라던가 상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카드 자체 내에는, 카드 그냥 겉면에는. 그런데 이제 그 이론으로 들어가면 그 카발라랑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카발라라는 것이 또 점성학하고 연결이 돼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카발라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서 이 라이더 웨이트를 이해하는데 이 점성술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고, 또는 점성술을 이해하는데 이 라이더 웨이트 카드를 이용해서 이해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트 타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알레스트 크롤리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얘도 이제 그 황금 새벽회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소속이었습니다. 이 토트 타로 카드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점성학적 기호들이 상징들이 막 나옵니다. 상징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카발라적인 기호나 어떤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더욱더 명확하게 연결성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카드 자체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타클 2가 디스크 2, 펜타클 2 같은 경우에는 보통 2 오브 펜타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디스크라고 합니다. 토트에서는. 투 오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염소 자리 목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기호가 있어요. 염소 자리 기호도 있고 목성 기호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럼 염소 자리는 통제한다는 개념이고요. 목성은 운,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변화를 통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변화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변화를 통제한다. 통제라는 건 균형 잡는다라는 겁니다. 변화의 어떤를 균형 잡으면서 최대한 그 밸런스를 맞춰가거나 또는 최대한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거를 이렇게 옥죄는 듯한 그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있죠. 이 투 오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라이더 웨이트를 보게 되면, 라이더 웨이트에서 투 오브 펜타클 카드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그 펜타클을 기우뚱하게 양손에 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 펜타클이 그 메비우스 띠 같이 녹색의 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우뚱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물결이 굉장히 심하게 치면서 배가 그 물결을 타고 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뭔가 되게 변화, 역동적인 느낌이 드는 카드입니다. 카드 자체가. 근데 그 역동적인 느낌을 어떤 사람이 최대한 통제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배도 지금 보면 굉장히 파도가 엄청 높은데, 그럼 이 배가 이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야. 태풍이 막 오는데 선장이 어떻게 해서든 그 태풍 속에서 이 배를 운행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 변화를 통제하고 또는 이 변화에 최대한 적응하고 또는 변화를 이용하고, 이런 개념들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려는 힘, 통제하려는 힘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또는 내포되어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점성학적으로는 염소 자리에 있는 목성의 에너지가 염소 자리에서 이렇게 펼쳐질 때의 모습하고 일치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모든 카드 한 장 한 장을 그런 그 점성학적인 요소들하고 다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볼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 이번 강의의 결론, 점성술과 타로는 어떻게 연결될까? 점성술의 구조가 타로 카드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식으로 연결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 카드에서는 이제 별자리라던가 행성의 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제 1대1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가 또 카드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웨이트 현대 타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는요, 그 클래식 타로에는 좀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클래식 타로라는 거는 마르쉐유라던가 또는 이탈리아에서 예전에 만들어진 그런 타로키라고 적혀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고풍스러운 그 타로들, 되게 단순하게 클래식 타로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규정할 때, 일단은 마이너 카드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거나 또는 그 마이너 카드에 숫자 5랑 7의 어떤 의미가 현대 좀 다른 경우, 그러니까 그 라이더 웨이트 타로 카드랑 옛날 카드가 그런 경우라던가, 그러니까 몇 가지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클래식 카드를 따르는 건지 라이더 웨이트를 따르는 건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알아보고 일단은 이게 클래식 카드를 좀 따른다 하면은 지금 제가 하는 강의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거나 뭐 하는 카드들의 거의 한 7, 80%? 제 개인적 생각에는 한 8, 90%라고 생각을 하지만 8, 90% 정도는 그냥 라이더 웨이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는 토트 타로 카드를 기반으로 하거나요. 그래서 기반이 똑같기 때문에 한 7, 80%? 8, 90%는 이 지금 강의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나는 클래식이 좋아, 나는 전통이 좋아, 뭐 그러면서 되게 옛날식 시스템을 따르는 타로 카드를 하겠다라면은 제 강의가 딱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골치 아프다 그러시면 그냥 제 강의 들으시면서 라이더 웨이트 그냥 쓰시면 됩니다. 또는 유니버셜 웨이트나 또는 아니면 토트 카드 쓰셔도 되고, 토트랑 이제 라이더 웨이트는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점성학적인 연결적으로 보면은 토트 카드가 좀 더 이렇게 직관적이에요. 딱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같이 할 거예요. 할 때는 라이더 웨이트 카드랑 그다음에 토트 카드 같이 펼쳐놓고, 그리고 점성학적인 요소 펼쳐놓고, 그래서 연결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좀 다각도적으로 살펴보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 이제 뭐가 좋냐면은 점성술 같은 경우는 타로 해석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거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타로는 점성학적 원리를 시각적으로 좀 표현해서 좀 이해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점성학 공부하면은 기호들이 막 있고 뭐 이런 숫자들이 막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확 안 와닿아요. 의미들이. 그걸 막 이해하기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타로는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타로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 많이 퍼진 거기도 한데, 그림은 직관적으로 그냥 보면 어떤 느낌이 들거나 생각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점성학적인 어떤 요소들을 이해할 때에 타로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좋은 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타로와 점성술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카발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두 개를 동시에 공부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인트로 인트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 디테일한 요소들을 또 하나씩 얘기하는 시간을 앞으로 쭉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강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하면은 되게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요. 뭐 띄엄띄엄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까지는 이왕 출발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까지는 이제 진행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강의들은 공개적으로 이제 그냥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픈이 될 거고요. 또 어떤 강의들은 우리 멤버십 분들만 볼 수 있게 오픈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강의를 찍으면서 좀
좀 생각을 하면서 정할 거고요. 뭐 멤버십 왜 무료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저도 좀 멤버십 좀 많이 가입해 주세요. 그 멤버십 뭐 별로 안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이제 최대한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무료로 다 볼 수 있게 최대한 오픈을 좀 해드릴 거고, 또는 뭐 그런 유료 강의 중에서도 또 일부분은 오픈을 해드리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 일단 뭐 무료인 거 먼저 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시면 그 멤버십도 가입해 주십시오. 뭐 제 타로 강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한 뭐 50% 60%는 무료로 이제 오픈해 놨는데, 보고 괜찮으신 분들이 뭐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시더라고요. 여튼 멤버십 가입해 주신 별님들, 달님들 너무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냥 뭐 가입 안 하셔도 오셔서 또 꾸준하게 봐주시는 우리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점성학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찾아뵙는데 좀 쑥스럽긴 한데,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앞으로도 그 띄엄띄엄 꾸준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